예, 안녕하셨습니까?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창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와대 뒷산인 이 백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한양 도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북소문이 바로 창의문이 되겠습니다. 현재 4개의 소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원형이 남아있는 소문이 되겠고요. 그래서 보물 1882호로 지정이 되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 창의문은 다른 명칭으로서는 장의문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자문이라고 하는 명칭도 그간 많이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.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늘 불렀던 명칭은 자문이라는 명칭, 그래서 자문박이라는 평창동 쪽을 자문박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장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금정 초등학교 앞마당에 있는 이 당간지주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장의사라고 하는 절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장의문이 되겠습니다. 김종직이 썼다고 하는 전필제 집에도 이 장의사가 이 조선시대에는 사가독서를 하던, 즉 임금님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휴가 겸 독서를 통해서 그런 공부의 기회를 가졌었던 신하들이 이 독서를 하던 공간으로 썼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의문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고도 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세검정 밖의 모습이 개성에 있는 자동과 흡사하다고 해서 자문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기도 했었다는데, 이 당시에 그린 그림 중에서 이 겸재정선이 살았던 이 장동 쪽에서 바라본 세검정의 모습, 또 이 백악산 줄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바로 이 창의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곳 자체가 경복궁 위에 높게 자리를 잡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창의문은 건국 이래로 만들어진 이래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 이 법궁이었던 경복궁 위에서 지기를 누르고 있다 하는 풍수적인 것이 원인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편으로 이 문루 천장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, 이 그림을 놓고도 논란이 많은 게 이것이 봉황이냐 아니면 닭이냐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, 자, 일설에는 이 창의문 밖의 형성이 진해를 닮아서 이 진해를 누르기 위해서 그의 상극이 되는 닭을 일부러 그려놓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, 어쨌든 이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고 이것 또한 봉황 닭이라고 하는 닭의 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닭이든 봉황이든 라기보다는 다 그런 여러 가지 비보의 기능으로서 이런 닭 혹은 봉황을 그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의의를 떨친다고 하는 이 창의문의 옛 사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오늘날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루다,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안쪽에서 바라본 창의문의 모습, 또 한편 옆에서의 모습, 이 옆으로는 한양 도성이 흘러가고 있고요. 또 밖에서 그래서 밖에서 백악산 쪽을 바라본 한양 도성과 창의문의 모습들이 그러하고요. 자, 1950년대 항공사진으로 봤었던 것은 이 앞에 경복궁이 있고요.
오른편에는 바로 백악산이 있고 그 산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이곳에 바로 창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창의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인조 반정과 관련이 깊은데, 이 인조 반정군들이 이 창의문의 빗장을 부수고 결국 이 한양 도속 내로 진입해 들어와서 창덕궁을 점령함으로써 결국 이 인조 반정이 성공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인조의 뒤를 이었던 그 후손 역대의 임금들 입장에서는 이 창의문이야말로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대단히 소중한 문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했고, 그 창의문의 의미를 쭉 그 후대에도 계승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당시에 인조 반정군들이 이 홍제원에 집결을 해가지고 창의문을 거쳐서 육조 앞길을 거쳐서 창덕궁까지 가가지고 결국 훈련대장의 내용으로 저항 없이 창덕궁을 점령함으로써 능양군이 도남문을 지나서 인정전에 도착함으로써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창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뒤에 창의문은 특히 그 홍제천 골짜구지를 지키는 요충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즐겨 찾는 한마디로 승경지로서의 기능도 했었고, 또 이 홍제천에서 고급 종이들을 만드는 조지서가 이곳에 있어서,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초가 되었던 사초들을 물에 빨아서 그것을 씻어냈었던 장소가 이곳이기도 했었고요. 또 서울 북쪽에서 하늘의 제를 지냈던 그런 여전한 기우제를 지냈던 공간이 또 이곳에 있기도 했었고,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산성이 지어지면서 총융청의 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는 등 이 창의문 밖의 상황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곳들이 많아지게 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부암동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던 이 바위를 붙이면 뭔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부침바위라고도 불렸었던 이 부침바위를 지나고 나면 바로 이곳의 세금정을 지금도 만날 수가 있고요. 자, 이 세금정 밖에 영조는 특히 북교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자주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시게 되어서 오늘날 그 지명이 남게 되었으니 바로 이곳이 북단이 되겠고요. 또 여기 평창이라고 해서 평창동이라고 하는 명칭도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여기 세검정의 기능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. 자, 한편으로 이 영조 임금이 어릴 때 자랐었던, 태어났던 곳이 바로 이 창의궁터가 되겠는데요. 이 창의궁이라는 명칭부터가 창의문으로부터 그 명칭이 기원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일제가 일제가 그들의 조선 총독부를 이 경복궁 앞으로 이전을 시켰을 때 당시 이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동양척식회사 등의 직원들을 위한 사택이 이 창의궁 터에 마련이 되게 됨으로써 사택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바로 창의궁 터에 이런 자리를 잡았다, 이런 의미에서 창의문과 창의궁의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제강점기에도 이 창의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능금나무가 많이 재배가 되면서 이 시기에는 주로 그런 놀이 공간으로, 특히 나들이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 창의문 밖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그래서 이곳에 단풍 공연을 한다든지 능금 밭에
놀이를 온다든지 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게 되었고요. 이 창의문 가까이 있었던 경복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창의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앨범 사진 등을 통해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. 뭐니 해도 현대사에 있어서는 1968년 북한이 보낸 밀파한 이 1.2 사태, 소위 무장공비들에 의한 1.2 사태 때문에 이 창의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죠. 그래서 인왕산길과 북한산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통제가 되기 시작했고요. 그러면서 새로운 길인 소위 스카이웨이라는 게 건설이 되게 됩니다. 이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니 해도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청와대를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기도 했었고, 또 한편으로는 이것의 교통 관광로로서 북악 스카이와 인왕 스카이웨이가 마련이 되긴 했습니다만, 이 인왕산이라든지 이 북악산 지역은 자유로운 등반이 금지된, 그래서 자동차로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1.1 사태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당시에 이 스카이공원 건설 계획도대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었던 것인데, 이것이 점차 개방이 되어서 현재는 이 숙정문과 창의문 이곳이 등산로로서는 소위 통제된 가운데서 신분증 제시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현재 북악산 성곽로가 개방되어 있습니다만, 점차 이것이 개방이 되어서 아마도 내년도쯤이 되게 되면 예전에 이 북악산 길을 이런 신분증 제시 없이도 자유롭게 다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. 자, 이제까지 창의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